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페이트 그랜드 오더 뿌티리츠 캐스터로 나온 네로 클라디우스 제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면 발매는 2019년 9월 21일, 가격은 1,400엔입니다. 페이트 그랜드 오더 캐릭터인 네로 클라디우스 캐스터 수영복 버전을 뿌티리츠 라인업에서 프라모델로 제품화한 상품입니다. 다음은 등장 작품 페이트 그랜드 오더 설명 보도록 하죠. 페이트 프랜차이즈로 개발된 일본 스마트폰용 모바일 게임입니다. 인류의 멸망을 막기 위해 설립된 인리계속 보장기관 칼데아에서 2016년에 인류가 멸종하는 것이 밝혀지고, 이를 막기 위해 시간여행을 통해 시공의 특이점을 찾아 그것을 해명 혹은 파괴하는 성배 탐색 그랜드 오더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해당 캐릭터 캐스터 네로 클라디우스 설명 보도록 하죠. 일본판 기준으로 2017년 여름 이벤트에서 칭송받는 자로서의 연기를 획득해 캐스터 클래스로 등장합니다. 시몬 마구스에게 배운 마술 지식을 사용해 극장 예장이라 불리는 특수한 마술 예장을 만들어 전투에 사용합니다. 자, 소개는 이 정도로 해보겠고요. 그러면 제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구에서 여름 이벤트에 등장한 수영복 복장의 캐스터 네로 클라디우스의 프라모델 상품입니다. 일단 제품의 구조 자체는 같은 날 발매가 되었던 같은 라인업의 마슈랑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같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런너 2장으로 해서 상당히 단순하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비율을 보게 되면 일단 머리가 좀 커 보이는, 등신 비율로 따지면은 3에서 4등신 정도 되는 비율로 잡혀 있고, 머리는 몸에 비하면 약간 다소 크게 잡혀 있는 데포름의 비율을 볼 수가 있겠고요. 네로 클라디우스 캐스터 버전도 연기 재림에 따라서 여러가지 버전들이 존재하겠지만, 일단 기본 재림 상태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비키니 수영복에 트윈테일 헤어스타일을 해서 조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체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개인적으로 얼굴 조형 같은 경우에는 마술대 같은 경우에는 눈 한쪽으로 가리고 있고 선 자체가 이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만, 네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낸드로이드와 특유의 그 넙대대한 얼굴형이라 그래야 될까? 데포르메가 되면서 오는 약간 그러한 얼굴 형상이기 때문에 다소 이미지가 좀 약간 좀 이질감이 든다면 이질감이 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게 되네요. 트윈테일 머리카락 표현도 파츠 분할로서 이루어져 있고요. 머리 위에 있는 바보털 역시 개별 파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꿔주는 것도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머리 조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분할들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충실하게 다 재현들이 되어 있고요. 머리카락을 움직일 수 있게 해준 거는 좋은데 방향 자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형태는 아니라서 세부적으로 맞춰갖고 연출을 한다거나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형태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상 형태는 기본 재림 버전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비키니 수영복 형태로서 조형이 잡혀 있습니다. 빨간색과 흰색의 색상 조합으로 되어 있는 수영복으로서 조형 자체는 생각보다 작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충실하게 재현들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조립할 때를 생각하면은 몸통 부분의 파츠 분해도 상당히 의외인 부분까지 파츠가 다 분할이 되어 있는 형태라서 그런 거를 다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조형미로서는 잘 나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라고 한다면 색깔 분할을 스티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품에 들어가 있던 스티커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스티커를 사용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단 수영복에서 빨간색 부분은 일반 파츠로 분할이 되어 있는데,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스티커로 붙여야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중심부부터 양쪽으로 갈라지는 흰색 라인들 부터 해서 싹 다 스티커고요. 하의 부분 역시 줄무늬 부분은 다 스티커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 뒤쪽 부분으로 넘어가면은 수영복의 라인이 또 그려져 있는데, 상의에 있는 이 등 쪽의 라인 부분 X자로 되어 있고, 허리를 통해서 가로지르고 있는 이 라인 역시 이 부분은 실로 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가 상당히 작고 플라스틱 위에 스티커가 붙어야 되는데 면적도 좁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깔끔하게 붙이려면 좀 이리저리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 제품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좀 맞춰 붙여 놓기만 하면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긴 한데, 최대한 깔끔하게 하려고 하려면 좀 손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 특히나 등 쪽 같은 경우에는 제품 몰드 형태로 라인이 잡혀 있기는 합니다만, 그 라인에 딱 맞게 붙이려고 하면 좀 까다로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래저래 좀 생각보다 조립 자체는 쉬운데 스티커와 실 붙이는 난이도는 좀 있는 상품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릭터의 클래스는 캐스터라고 되어 있지만 이 원초의 불, 아에스투스, 에스투스, 이 검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무장으로서 같이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조형은 뭐 원래 검 형상을 상당히 잘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몰드가 파여 있기 때문에 먹선을 넣어 주시면은 이런 먹선에 의한 디테일 표현도 쉽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다소 이제 음영 처리나 이런 것들까지는 기대도 안 했고요. 일단 모형의 조형 자체로서는 생각보다 깔끔하게 잘 나와 있는 형상으로 되어 있고, 주먹 저있는 손파츠에 손잡이를 이용해서 장비할 수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검 자체가 상당히 크게 잡혀 있기 때문에 뭐 캐릭터 사이즈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액션을 취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불편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무장으로서 들어있는 이 극장 예장이라 불리고 하는 이 특수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원래라면 이제 몸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붕 떠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베이스의 기둥을 통해서 이렇게 띄워두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형태 자체는 나름 잘 표현들이 되어 있습니다. 소체랑 비교하면 상당히 큰 볼륨으로 등장하고 있는 양쪽의 무장 형태 볼 수가 있겠고요. 원래 인게임에서는 이 포신 부분이 날아가서 마치 판넬과 같은 형태로 공격하는 모션들이 있는데 분할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거의 통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 대신 이제 포구 부분을 이제 가동해서 움직일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빨간색 라인 그려져 있는 부분과 이 포구의 검은색 부분은 스티커로 또 처리가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뭐 이렇게 해서 연출 자체는 나름 비슷하게 따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또 살짝 불편합니다. 공간이 좀 많이 좁아요. 캐릭터 소체를 세우고 옆에 포대가 돼야 되는 어깨에 매달려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이 장비구까지 올려놓은 상태로 이렇게 자세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많이 불편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이 넓어서 좀 뒷면이나 좀 방향을 좀 다르게 한다거나 하다못해 베이스 기둥을 좀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소체 액션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로 좀 취해 볼 수가 있겠는데, 공간이 별로 넓지가 않아요.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방향만 살짝 조절해 보면 거의 뭐 어깨 부분에 근접한 형상이 돼 버려서 여러 가지로 뭔가 포징을 하기에 있어서 많이 불편한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 시리즈가 언급을 하고 있다시피 보구 애니메이션과 닮은 베이스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영복 버전이고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느낌으로서 일단 물 형태를 한 클리어 베이스로서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제 파도가 치는 듯한 이 물결이 치는 이러한 모양도 몰드 조형으로서 다 표현들이 되어 있어서 표현력 자체는 상당히 잘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엄밀히 따지면 보구 장면에서는 황금 극장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 물 바닥에 서 있는 연출은 좀 안 맞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거는 뭐 세세하게 따지면 끝도 없을 것 같으니까 뭐 그러려니 해야 될 것 같고요. 고정 자체는 왼쪽 이 무릎 쪽에 고정이 되는 방식이 됩니다. 따로 정강이나 이런 쪽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리 부분에 붙잡아두는 방식이라서 소체 부분에 따로 별도의 조인트를 사용하지 않는 구조라는 점은 좋은데, 마슈 때와 마찬가지로 이 자체의 고정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냥 딱 붙잡아 둔다라기보다는 걸쳐두는 느낌에 훨씬 더 가까운 느낌이라서 고정성으로서는 크게 기대하기 힘든 구조라는 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베이스에다가 올려두는 이 무장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볼 조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연결 부분이 볼 조인트에서 끼우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점 때문에 올려놓고 방향을 바꾼다던가 이런 식으로 각도를 조절한다던가 이런 식의 세부 조정이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앞서 언급했다시피 캐릭터 소체와 이 큰 무장이 같이 올려두고 조절을 하기에는 많이 비좁은 공간이라서 좀 많이 불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볼 조인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은 좋은데, 이게 헐거워지기 시작하면은 그냥 축 처지기 이게 축 처져 버린다라는 점. 벌써 지금 반대쪽은 살짝 벌써 조짐이 왔고요. 이쪽도 고정성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또 주의가 필요할 것 같네요. 자, 소체 가동을 보게 되면은 주요 관절들 다 가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목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고, 어깨 가동 가능하고요. 팔꿈치도 90도가량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고관절 부분 역시 뭐 큰 폭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만 다리 앞뒤로 움직이고 좌우 폭도 다소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발목 역시 개별 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지 티는 안 나지만
약간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을 정도로 움직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릎이 다리 자체가 이제 통짜로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쪽은 아예 허벅지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가 거의 통짜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아예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점, 그리고 가슴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이 파츠 분할이 되어 있긴 하지만 허리를 움직일 수 있는, 허리를 이제 돌릴 수 있는 구조는 전혀 없는 형상이라는 점 또한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조 자체는 아무래도 다리 같은 경우에는 마슈랑 비교했을 경우에 허벅지가 분할이 되어 있다든가 그런 구조가 좀 달라져 있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는 허리 라인과 무릎 쪽에 가동이 없다라는 거, 아무래도 이 시리즈는 계속 이러한 구조를 채택해서 나갈 것 같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페이트 그랜드 오더 푸티리츠 캐스터 네로클라우디우스 제품 살펴봤습니다. 같이 발매되었던 마슈와 같은 프라모델 상품입니다. 일단 저렴한 가격대라고 볼 수는 있겠고요. 조형 자체도 준수합니다. 여러가지로 보면 나쁘지 않은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수용복의 색분할 부분은 스티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요. 세분화된 부분을 맞춰서 붙이기에는 다소 까다로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부위가 좀 많이 작다 보니까 접착도라든지 여러가지를 신경 쓰면서 하기에는 좀 많이 까다로운 작업이 될 것 같네요. 베이스는 솔직히 어깨에 달려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떠있는 형태로 나와 있는 이 극장 예장이라 불리는 저 무장 부분이 같이 전시를 하기에는 공간이 많이 부족한 인상입니다. 소체와의 간섭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가뜩이나 액션을 크게 할 수가 없는 이 푸티리츠 라인업에서 여러가지로 제약이 많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슈 같은 경우에는 방패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큰 지장이 아니었는데, 양쪽에 모두 두 개의 장비가 양쪽에서 좀 이렇게 덮어 씌워지는 느낌이라 그래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 액션을 취하는 데 있어서는 많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일어나요 나의 그대여, 홀리꾸